안녕하세요. 내가쟁과학전문학원에서 고일통합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주 강사입니다. 2024년 2학기 기말 지산고 통합과학 내신 분석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드리면 중상 난이도의 문제들이었고요.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와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였다. 그래도 요새 추세는 난이도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가는 추세이긴 하니까 지산고도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신경을 썼고 조금 더 고난이도 문제로 여러분들 중상 이상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진 문제였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소 신유형이라고 해도 어디서 완전히 그렇게 새로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실 때 시간 관리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생명 파트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 고위고사 모의고사 변형 문제 거의 대부분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구과학 파트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인데 되게 까다롭게 좀 나온 편입니다. 그리고 물리 파트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당연히 대다수 나와 있고 신유형 문제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유형 문제가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물리1에서 나왔던 문제들이었는데 지금 다시 끄집어내서 이 문제들을 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입장에서 아마 신유형이고 처음 보는 문제 스타일이었을 수 있다. 근데 개념 변화는 없고 원래 그대로 적용하면 충분히 볼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 문항 분석 보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전반적으로 깁니다. 이런 학생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길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총 개체수분의 식물의 종수, 이거는 종다양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계산 문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고3 모의고사 변형 문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들 처음 봐서 조금은 당황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배운 개념대로 그대로 적용하시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어내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5번 문제 보시면 생태계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생산자, 소비자, 생물적 요소, 비생물적 요인과의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문제, 그거에 자료를 좀 붙였기 때문에 문제가 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꼼꼼하게만 읽어보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대표 문항 분석에 넣지는 않았지만 8번 문제, 장일식물, 단일식물, 요거 문제들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원래 통합과학에서는 그냥 흩어지다가듯이 그냥 조금 나오는 자료이지만 생명과학 1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자료이고 다 자주 출제되는 자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번 문제 보시면 생태계 평형의 원리, 그리고 생태계 평형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자료도 증가, 감소, 회복되는 과정들을 어떻게 한번 골라봐라 라고 하는 것들도 나와 있고 보기 자체도 조금 까다롭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스타일이 고3 모의고사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충실하게만 적용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가 엘니뇨, 라니뇨 영락 없이 고3 모의고사 자료 해석 문제가 나왔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2개를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해서 푸는 문제들, 그래서 엘니뇨인지 라니뇨인지 찾아내서 특징 찾는 문제들, 요건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소한 자료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 해석을 얼마만큼 잘하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4번 문제는 열 효율에 관한 문제, 개념은 어렵지 않으나 문제 패턴을 봤을 때 같은 용어를 썼는지, 같은 기호를 썼는지, 같은 기호로 치환하는 그런 비례식 문제로 약간 어떻게 보면 수학 같은 문제가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6번 문제는 물리 파트에서 전자기 유도입니다. 이 전자기 유도에서 이게 거리가 가까워지냐 멀어지냐를 나타내는 그래프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편적이지 않고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셨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 푸실 수 있었던 것 같고 17번 문제가 이것도 모의고사 변형 문제인데 원래는 일반적으로 자석을 위에서 떨어뜨리지만 얘는 밑에서 스프링이 달려있어서 밑에서 위로 쏜 경우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지 밑으로 내려오는 건지에 대한 자료 해석만 잘 하셨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풀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내신 분석 리포트에 넣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19번 문제 같은 경우 발전소에서 발전기의 원리를 물어보고 있고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방향 찾고 요 개념 찾는 문제들 혹시나 혼동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1번이 영락업지 전력 수송과 손실 전력에 관한 문제 계속 나오지만 숫자가 좀 크죠. 19kW, 16kW. 실제로 숫자를 줬는데 좀 큰 숫자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좀 꼼꼼히만 맞으면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었던 문제였을 것 같고요. 논소수령 문제가 두 문제 나왔는데 뭐 논수령 1번 문제는 당연히 거기 지금 대기 대수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논수령 2번이 어떻게 보면 신유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가와 나로 줬고요. 들어가는데 나오는데 들어가는데 나오는데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만 신경 써서 문제 푸셨다면 충분히 문제 조건에 맞춰서 푸셨다면 충분히 푸실 수 있었던 문제인데 아마 이런 스타일의 유형을 처음 봤기 때문에 좀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당황한 거 없이 우리가 풀었던 대로 해왔던 대로 그 개념 그대로 적용하셨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어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산고 문제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중상 이상의 문제들이 나왔고 고난이도 문제들도 꽤 보이고 그 다음에 신유형 문제도 좀 보이기 때문에 아마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어택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꼼꼼한 개념 암기 앤드 고난이도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실력까지도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2학기 기말 지산고 통합과학 내신 분석 리포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